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의 컨설팅 2팀의 박인수, 장규효 마케터입니다. 우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고 드렸던 것 같이 크리테오나 타뷸라 이런 네트워크 배너 매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 마케터님께서는 네트워크 배너 매체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거의 일반적으로 좀 유명한 뭐 크리테오라든지 GDN부터 시작해서 모비온, ADN 등등 해서 거의 웬만한 네트워크 배너 매체는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활용하실 때 이제 어느 정도 그 네트워크 배너 매체별로 특장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 이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이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선은 네트워크 배너 매체 하면은 사실 마케터 분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광고에 좀 관심이 많으신 광고주분들, 이런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이 라이브를 통해서 직접 처음 들으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트워크 배너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론사 지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실 때, 혹은 다른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셨을 때 뭐 양옆이라든지 위아래에 나오는 그런 배너 매체를 말씀드리는데요. 요런 거에는 혹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면이 가장 넓은 GDN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리테오, 이제 모비온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 배너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 ADN이라든지 타겟팅 게이츠라든지 뭐 타뷸라라든지 이런 자세한 세부적인 좀 네트워크 배너 매체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다른 크리테오, 모비온, 타뷸라 이런 것들은 자기 이름이 직접 있는데, 저희가 이제 GDN이나 ADN 요거는 둘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GDN이랑 ADN은 뭐가 다를까요? 우선은 GDN은 구글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마 거의 네트워크 배너 매체에 그 실질적으로 그 노출되는 이미지를 보셨을 때, 이미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느낌표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손을 갖다 댄다든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이게 어디 매체에서 나오는 광고인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GDN이 가장 넓은 지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확인하시는 거의 광고의 한 절반 이상이라든지 거의 70%까지가 아마 GDN 광고이실 겁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에 정학님께서 안녕하세요, 정학님. 그러면은 GDN은 구글 기반의 배너 매체다. 그러면 크리테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크리테오를 사실 마케터분들이든지 광고주분들이든지 되게 많이 애용을 하세요. 그 이유가 이제 크리테오 측에서 말하기에는 자기가 이제 독자적인 그런 타겟팅 기술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배너 매체다. 그래서 특징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많이 운영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비온, ADN, 타겟팅 게이츠, 타뷸라, 에이스 트레이더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일단 지금 이현아님께서 이제 규효 인수 마케터님 인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그래서 이렇게 배너 매체들이 다양하고 저희가 이 배너 매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노출되는 지면이 비슷하다 보니까 거의 뭐 차이점 많이 비슷하긴 한데, 근데 그 매체마다의 각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네. AI가 그 내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크리테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반으로 퍼스트 파티 정보를 모아서 광고를 노출한다던가, 아니면 뭐 구글 GDN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또 구글 크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하셨을 때, 거기서 이제 이용자들이 뭐 활동하는 행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매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자체적으로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노출 지면이지만 각기 다른 타겟팅이라든지 AI 머신러닝 노출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장주연님께서 이제 퍼스트 파티가 뭔지 질문 주셨는데요. 퍼스트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애플에서 서드 파티 쿠키 제한을 걸면서 되게 요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퍼스트 파티, 그러니까 퍼스트, 세컨드, 서드 그리고 포스 파티가 있는데 퍼스트 파티는 직접 당사자가 이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저희가 어떤 뷰티의 업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사몰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용자들이 왔을 때 이용자들의 뭐 가입 정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장바구니 닫기라든지 이런 행동들에 대한 정보를 첫 번째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 매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드 파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몰에 있는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지만 사이트에다가 스크립트를 삽입함으로써 서드 파티와 비슷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제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스크립트 설치를 함으로써 정보를 얻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학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뷰티 업체 진행 중이신데 월 100만 원으로 모비언 진행해봤고 크리테오도 진행을 했었는데 둘 다 크게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 예산 문제인지 이런 네트워크 배너 매체가 안 맞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 이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소재랑 타겟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뷰티 업체를 진행 중이신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업체의 광고를 지금 확인해 본지는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워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네트워크 배너 매체가 노출되는 지면에서의 그런 소재 문제일 수 있고 또는 타겟 문제일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직접 문의를 주셔가지고 내용을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정보만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컨디션으로 광고를 하셨는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정확하게 컨디션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지금 모비온을 진행하셨고 크리테오를 진행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뷰티 업체 물론 소재와 타겟 관리도 중요한데 좀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아무래도 언론사 지면에 노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들 기사를 보시는 것보다는 거의 한 4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령대가 낮은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이고 뭐 제품을 판매한다 하셨을 때 조금 미스매치였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무조건 40, 50대인 분들만 사용하시는 매체는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40, 50대 부분에서 효율이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타겟별로도 저는 많이 그 매체를 좀 믹스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 타겟 같은 경우에는 앱 기반으로 많이 운영이 가능한 뭐 타겟팅 게이지라든지 아니면 에이스트레이더 이런 쪽에서 많이 노출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0대 뭐 남성을 타겟팅한다. 라는 것들은 이제 타블라를 통해서 그 갤럭시 피드 형식의 네이티브 형식의 노출을 진행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타겟에 맞는 매체를 선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의 타겟이 뭐 정확하게 뭐 정해져 있지 않다 아니면 우리 좀 타겟이 넓다 하셨을 때는 저는 그 중에서 만약에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배너 매체라고 추천해 드릴 만한 거는 이제 GDN이지 않나. 그쵸.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GDN 배너 매체, 뭐 GDN이라든지 아니 디스커버리라든지 뭐 여러 배너 구글 에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다 유튜브에 노출이 가능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지금 국내에서 사용하는 트래픽 양을 봤을 때 유튜브가 그쵸. 거의 네이버 거의 이상이죠. 네, 이상으로 따라잡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제 GDN 그다음에 GDN이 가장 좀 다양한 연령대를 타겟으로 했을 때 좀 좋은 매체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 구글 에즈에서 집행 가능한 이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 노출 지면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최적화하는데 조금 사실상 어렵다. 진짜 사실상 너무 힘들다.
네, 맞아요. 지덴 만약에 최적화 지덴을 진행하셨는데 너무 예산도 적고 막 일주일, 2주일 단위로 광고를 좀 기획하셨다 하시면 좀 적합하지 않은 매체일 수 있어요. 진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덴을 이용하실 때 처음에 좀 효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금방 좀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덴은 지면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게 학습하는 과정도 좀 오래 걸려요. 거의 한 길게 봤을 때는 한 달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는 최소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토야님께서 이제 인사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DN 같은 경우는 진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글의 머신러닝을 한번 좀 믿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배고파 요구르트님께서 이제 크리테오는 어떤가요? 요즘 크리테오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특히 효과가 있는 업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크리테오를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업종을 이제 같이 한번 함께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 뽑자면은 저는 생활용품 쪽에서 좀 효율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네트워크 매너 매체 같은 경우에는 좀 고관여 제품보다는 그런 생활용품 그쵸. 같은 저관여 제품이 아무래도 좀 바로 직접적인 전환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테오에서 이제 집행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소재, 그거에 맞는 소재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소재 말고도 그러니까 모수를 쌓아서 이제 LF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수를 쌓는 데 있어서 뭐 컨시더레이션이나 CCA 캠페인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믹스해서 운영하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컨시더레이션, CCA, LF 캠페인 이런 이제 풀퍼널의 이제 캠페인들을 모두 각각 뭐 매체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성에 맞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토야님께서 링크드인 광고도 진행하시냐고 하시는데 링크드인 광고도 진행을 합니다. 저희 측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주제랑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 네임카드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따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은 아까 좀 이 부분을 설명드릴까요? 아까 크리테오 방금 말씀 어떤가요?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뭐 컨시더 캠페인, 뭐 CCA 캠페인, LF 캠페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캠페인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컨시더레이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낮은 CPC, 이게 CPM 광고인데 좀 다른 광고들보다는 그 트래픽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캠페인이기 때문에 낮은 CPC로 처음 모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CCA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렇게 모수를 확보했을 때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유입자들이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장바구니를 담다든지 이 제품으로 들어갔다가 장바구니를 담고 다시 어떤 제품을 갖다가 구매까지 이어진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CCA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타겟을 좀 정하고 노출을 하기 때문에 컨시더레이션 캠페인보다는 좀 더 전환의 성향이 강한 좀 모수 수집 캠페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LF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 유저들을 좀 확보하는 캠페인인데 쉽게 말해서 리타게팅에 최적화된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컨시더레이션 캠페인, CCA 캠페인으로 모수 확보를 한 뒤에 저희 이제 동일한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타게팅에 적합한 소재들 있잖아요.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이런. 지금 뭐 장바구니에 어떤 제품을 담았는데 구매를 하지 않으셨어요. 뭐 구매를 하세요라는 의미가 들어간 배너 소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재구매했을 시 몇 % 할인한다라는 그런 적합한 소재를 활용을 해서 노출을 했을 때 전환율이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는 고객들이 좀 우리의 브랜드를 좀 많이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리 브랜드 제품을 보여주고 브랜드 명을 봐줬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리테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캠페인 목적별로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저희가 지금은 이 컨시더레이션이랑 CCA, LF 캠페인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제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리테오에만 너무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소재적인 요소나 타겟적인 요소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트워크 배너를 진행할 때 우선은 이제 CCA랑 LF 중에 하나만 한다고 하면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광고 목적은 전환이시고 전환에 어느 상품이 더 효과적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제 생각에는 CCA랑 LF 캠페인은 둘의 목적성이 너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배고파 요구르트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광고 그리고 그 업체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희 광고를 집행하실 홈페이지에 충분한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활성 유저들이 있으면은 LF 캠페인만 운영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전환을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저희 이제 광고주님의 홈페이지에도 좀 유입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퍼널적인 요소에서도 좀 다양한 그 최적화가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CCL 캠페인을 돌리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활성 유저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었다 하면은 광고 목적이 전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성에는 LF 캠페인이 맞다. 그쵸. 하지만 모수가 필요한 캠페인이기 때문에 먼저 컨시더레이션이나 CCA 캠페인을 사전으로 집행하시고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 캠페인들이 각각 개별로 영향을 전혀 주고받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CCA 캠페인이나 LF 캠페인을 동시에 돌려주시거나 아니면 컨시더레이션 캠페인이나 LF 캠페인을 같이 믹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효율에 있어서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질문 이후에, 이제 답변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원래 하던 걸 하자면, 뭐 혹시 배고파요 우르트니 또 이후에 또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하다고 바로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재 내용 그리고 이제 타겟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대부분의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돌릴 때는 그 네트워크 배너 매체가 자랑하는 그런 소재 컨디션을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DN 같은 경우에는 타임 배너. 맞아요. 그리고 한창 밀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크리테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쿠폰 배너, 비쿠폰 배너 이쪽에서 많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그 인수 대리님께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말씀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이게 소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구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특징적인 배너들 있잖아요. 뭐 타임 배너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배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크리테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태틱 배너와 다이나믹 배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태틱 배너는 이제 고정 이미지 배너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냥 기사 이미지 배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이나믹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상품 형태로 좀 노출되는 광고예요. 그리고 이게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움직이는 배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배너보다는 클릭률이 좀 더 높다고 그렇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다이나믹 배너 같은 경우에도 아무 상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희 좀 그 타겟한테 저희가 이제 크리테오만에 가진 엔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엔진이 저희 홈페이지에 삽입되었고 거기서 학습을 진행했을 때 이 고객한테는 어떤 상품을 보여줬을 때 좀 전환이 높을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은 그 제품들만 좀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특별한 뭐 기획전을 진행하는 게 아니다. 하면은 좀 다이나믹 배너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우리는 이런 기획전 내용을 좀 전달을 하고 그 기획전 페이지에다가 좀 유저들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스태틱 배너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목적성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스태틱 배너, 다이나믹 배너, 저는 이 다이나믹 배너를 활용한 것 중에 이제 예시로 들고 싶은 게 그 한 업체인데 브랜드가 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이나믹 배너로 모든 브랜드 내의 카탈로그를 동시에 돌려가지고 그냥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효율이 안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브랜드별로 이제 크리테오 내에서 브랜드별로 카탈로그를 나눠가지고 다 세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했더니 그 실제로 이게 데이터나 성과를 분석하기도 좋고, 그리고 어떤 타겟에서 어떤 뭐 전환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광고 세팅을 진행해 주시면은 되게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저희가 너무 이커머스 쪽에서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쵸? 이커머스 말고도 이제 DB 업종에서도 많이 네트워크 배너를 요새 활용하는 추세더라고요. 그쵸. 제가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던 도중에 많이 봤는데 요새 렌트카 업체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휴가철이라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렌트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소재를 보여줄 수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소재 내에서 직접 그 고객의 DB를 작성할 수 있는 그 설문 형식의 배너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배너 매체마다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그거는 또 처음 알았네요. 저는.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논타겟으로 잡히게끔 시크릿 모드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중에 확인해가지고 이런 거 공유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 배워가네요. 그래서 이제 소재적인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소재에서 어떻게 우리 상품, 우리 업체를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소재 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좀 소재 소구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소재 소구. 일단 떠오르는 게 정확하게 없는데 인스트리님께서는 어떤? 네, 소재 소구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엑셀에다가 표를 만들어서 내가 우리 제품에 좀 맞는 소구점을 일렬로 쭉 나열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그 소구마다 뭐 할인율을 더한다던가 여성 타겟에 관련된 문구를 넣는다던가 뭐 남성 타겟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연령별로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런 다양한 진짜 경우의 수를 확인을 하고 그 소구 소재마다 다 소재를 만들고 A/B 테스트를 일일이 다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A/B 테스트는 속된 말로 노가다입니다. 네. 테스트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테스트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효율이 좋은 소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진짜 끈질기게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저도 이 작업을 할 때 힘들지만 그 소재의 효율이 좋은 소재를 발견을 하면은 진짜 발굴하는 느낌이고 그때 약간 기분이 좀 진짜 막 와 이게 마케팅이지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막 바리에이션 하고 바리에이션을 했는데 또 다른 그 진짜 살짝 문구 달라졌다고 효율 박살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진짜 이런 소재 소구를 찾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뭐 페이스북 같이 뭐 CPM 중심의 노출 기반이다 했을 때 CTL이 한번 7% 8% 떠갖고 CPC가 진짜 200원대로 떨어졌다. 그럼 그 희열은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좋죠. 그게 그래서 소구 관련돼서는 물론 저희의 개인 의견일 뿐일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떠한 노하우가 있더라도 무조건 어느 정도 기반의 노가다는 필요하다. 그렇다. 네. 진짜 끈질긴 작업이 필요하시다는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두 번 갔다는 절대 안 돼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호흡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광고주분이 제가 이제 제품을 봤을 때랑 광고주분이 제품을 봤을 때 그리고 소비자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 다르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소구가 있는지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소재 테스트뿐 아니라 이제 매체별로도 진짜 우리에게 맞는 매체가 정말 우리 생각이랑은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소재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타겟팅별로 소재 또 테스트 들어가면 진짜 미치죠, 진짜. 타겟은 진짜 네트워크 배너 매체가 진짜
타겟팅 양식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큰 틀로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타겟팅이랑 관심사 타겟팅이랑 그리고 이제 리타겟팅이랑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 관심사를 어떻게 타겟팅하는지 그리고 이 그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을 어떤 세그먼트를 나눠가지고 타겟팅을 하는지 그리고 이 리타겟팅을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하여가지고 타겟팅을 하는지 이게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이제 원하는 게 있다 하면은 직접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전문적인 마케터분들한테 맡겨가지고 저희는 이런 업체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마 처음부터 하시기에는 진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수많은 광고주분들을 상대해봤고 수많은 광고를 진행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들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줄여드릴 수 있다. 노가다 그렇죠. 부분은 네. 너무 노가다라고 말씀드리면 절대 미안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 이제 제 생각에는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퍼포먼스 마케팅의 기조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고 그거를 바탕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다른 광고 매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배너 매체도 진짜 충분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오늘 주제를 가져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뭔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트워크 배너 매체에서 하고 싶은 말. 네트워크 배너 매체에서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 매체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제품이 있다, 어떤 상품이 있다라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그렇네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도 GDN을 얘기 드렸고 크리티오도 얘기 드렸으니까 이제 뭐 3대 이제 네트워크 배너 매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GDN, 크리테오, 좀 가장 유명한 모비온일 수 있는데 이제 모비온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모비온 최근에 이게 한번 버전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맞죠. 그렇죠. 3.0. 네, 맞아요. 이렇게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학습하는 머신러닝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RFM 분석까지도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 사이트 중에서 핵심 고객이 누구냐 뭐 했을 때 뭐 하루에 방문은 어느 정도 했고 몇 번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구매는 어느 정도 했고 어느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의 핵심 고객층이다라고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 타겟한테만 따로 이제 광고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비온에서 RFM 분석을 통한 이제 좀 정밀한 타겟 광고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비온에서는 또 그런 게 있죠. 모비온에서 설치되어 있는 이제 스크립트들이 스크립트들을 이 고객들이 만나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되게 모비온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 네트워크 배너 매체 하면은 진짜 모비온은 많이 진행을 하셔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 관심사나 구매 의도가 있는 고객들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떠오르는 게 이제 그 펜션 업종을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주신 광고주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DB 업종에서도 어떤 효율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이제 전환당 단가가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검색 광고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기존에 생각하던 내용이랑 실제 집행했을 때 데이터는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테스트를 많이 진행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거 이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트워크 배너 매체 뭐 중에서 이게 중복값을 잡는 매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만약에 내 배너 만약 모비온을 진행했다 쳤을 때 모비온의 광고 배너를 보고 아니면 그 광고 배너를 클릭하고 이탈한 사람이 다른 뭐 검색 광고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통해서 구매까지 이어졌을 때 그 구매 전환값을 첫 단계에 노출되었던 그 모비온도 그 전환값을 갖는다. 그걸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에서 동시에 전환값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복값들을
좀 뭐 G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필터링한 후에 실질적으로 이 매체가 우리 전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래서 그 이제 이커머스를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진행을 할 때는 대시보드상 말고 실제 판매에서 그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GA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만 이제 광고주분들께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가끔 그런 걸 말씀을 안 드리고 맞아요. 몇천 %. 네, 특히 모비온 아이커버 같은 경우에는 제 가장 많이 봤을 때 2만%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뭐 물론 객단가도 높은 상품이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GA나 그 광고주 내부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물론 그걸로 못을 싼 용도이긴 했지만 그 예산을 집행한 거에 비해서 전환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거든요. 실제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체크를 해주시는 게 운영에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전환에 얼만큼 기여했느냐 이거를 잘 나눠서 봐야겠다. 네. 이렇게 뭐 주의점을 하나 알려드리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비온 그 다음은 뭐 이제 그러면 다른 매체 ADN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제 천천히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네. ADN 저는 ADN을 집행할 때 가장 많이 썼던 거는 이제 온사이트 마케팅, 맞아요. 그러니까 클로징 패널이랑 그리고 온사이트 패널 그리고 타임 배너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ADN이 온사이트 물론 모비온도 하긴 하지만 좀 ADN에서 밀고 초기에 아마 밀었던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온사이트 배너 최적화 맞아요. 매체이다라고. 그래서 ADN 온사이트 마케팅 진행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이제 이 ADN 온사이트 마케팅을 경험을 해보고 온사이트 마케팅이 굉장히 효율이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그런 온사이트 마케팅 플랫폼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ADN도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ADN이 저도 최근에 이제 이걸 확인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DMP 타겟이라고 해서 그 내부 그 약간 ADN과 협력되어 있는 카드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타겟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카드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매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세부적인 타겟이 가능해서 다른 좀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효율이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부적으로 우리가 노출시키고 싶은 고객한테 우리 브랜드를 타겟해서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이거 DMP에서 그 최근에 한번 미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게 그 N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저희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N. 네. 그 앱에 바로가기나 혹은 즐겨찾기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ADN 광고를 집행할 때 그것도 아마 CP 단가였던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에 그 스크립트 설치를 하고 그 네이버 앱을 통해서 거기에 유입됐다가 나가게 되면은 그 한 번 더 창이 나오고 바로가기 추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즐겨찾기 추가하시겠습니까? 요런 상품도 있어가지고 진짜 네트워크 배너 매체들도 많이 다양한 상품들을 좀 소개시키고 되게 홍보하고 그거를 좀 장점으로 내세우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비교해보고 분석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물론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다른 얘기예요. 아까 초반에 좀 살짝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구글 쪽에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서드파티 제한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대비책으로 지금 네트워크 배너 매체들도 각각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타겟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최근 그런 걸 고려해 주셨을 때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사용하고자 하셨을 때 이번에 좀 그거에 대비해서 나온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정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그런 매체사들한테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맞죠. 거기다가 그 매체사분들은 이제 꾸준히 저희 대행사 측이랑 많이 미팅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연락을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실시간적인 정보가 좀 공유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더라도 대행사 쪽에다가 좀 요청을 주시는 게 저희 쪽으로 요청을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네트워크 배너 매체 진짜 사실상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 갖고 더 떠들 수는 있지만 진짜로. 오늘 질문이 너무 없는 관계로 아니 많이 주셨는데요, 왜요?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뭐 크리테오, 타블라, 뭐 ADN, 모비온, 뭐 GDN 다 얘기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라이브를 시청하시고 만약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진짜 뭐 광고 집행하시고 싶은 희망이 있으시다 아니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요 저희 왼쪽 오른쪽에 있는 네임카드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문의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지금 딥하고. 봐주시는 그 광고주 맞춤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네, 여기 양 옆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컨설팅 본부 2팀 장규 박인수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